안녕하세요. 게임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오늘은 38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38번의 글의 주제는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당이지만 몸에 좋은 탄수화물과 몸에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모든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당이래요. 자, 근데요. 컴플렉스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우리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복합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더라. 어디에? 몸에. 자, 그럼 왜 몸에 좋은지 보기 전에요.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요즘 건강 챙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현미밥. 그리고 견과류. 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이러한 친구들은 몸에 좋대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에 좋은지 그 과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복당류 화합물이라는 건요. 매우 어렵대요. 자, 뭐 하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 투부정사가 뒤에서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럼 어려워. 분해하기. 여기 are이 동사 1번. 그리고 and로 cantrap 동사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가두어 둘 수 있대요. 자, 뭘 가두어 둘 수 있을까요? 다른 영양소를. 예를 들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요. 어디다 가둡니까? 그들의 사슬 안에다가 가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어법적인 구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아덜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덜 짝꿍은 누구? 복수 명사. 비교 한번 들어갈까요? another. another 짝꿍은 누구? 단수 명사.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복당류 화합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 매우 분해하기가 어렵다.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갈게요. 가둬둘 수 있습니다. 영양소를. 자, 그 다음 과정을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들이 그것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앞에 얘기하는 복당류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들이 천천히 분해가 되면서 아까 가둬뒀다라고 했잖아요. 영양소들을.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들이 여기 지금 아덜 앞에 더 썼습니다. 더를 쓴 이유는 아까 앞에 얘기한 복당류 화합물 빼고 나머지 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 다른 그러한 영양소들이 아까 갇혀있다가 분해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어지더라? 방출이 되어지더라. 여기 수동태로 썼네요. 자기가 방출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로? 이 영양소가 몸으로 들어가 온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사 1번 and can provide 동사 2번이 들어가는 거겠죠. provid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로 A with B를 같이 쓰죠. A에게 B를 주다. 그럼 이것 때문에 바로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줍니까? 연료를 줍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럼 연료가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힘을,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문법적인 구조 한 번만 볼게요. 지금 동사가 두 개로 연결이 됐는데요. 영양소 입장에서 첫 번째 동사는 수동태. 당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고. 하지만 주는 건 능동. 그래서 하나는 수동, 하나는 능동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탄수화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탄수화물도 가야겠죠. 반면에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건요. simple sugars라고 해서 딱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단당류예요. 단당류는 뭐냐? 단순하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여기 그들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것들이 굉장히 쉬운 거지. 자, 뭐 하기가 쉽습니까? 여기 투부정사는 뒤에서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적 용법이죠. 분해되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리고 R 동사 1번요. and hold 동사 2번이 되는데 뒤에 few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서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거의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영양소는 없어요. 너의 몸에 줄 수 있는 뭐 이외에 라고 해서 other than은 뭐뭐 외에. 그럼 뭐 말고는 없습니까? 당 말고는 없대요. 자, 근데 어떤 당인데요? from 나왔어요. 전치사 나오고 which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뒷문장 어떻다? 완전한 문장. 자, 완전한 문장이 뒤에서 이렇게
방을 꾸밀게요. 자, 그럼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라고 해서 수동태, 삼형식 구조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남는 성분은 없어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당류 같은 경우의 특징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굉장히 분해되기가 쉬워요. 1번. 그러다 보니까 없어. 아까는 가둬둔다 그랬는데 거의 영양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너의 몸은 분해를 하겠죠. 이러한 탄수화물을 어떻게 상당히 빨리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라고 해서 왓절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묶을게요. 묶고 보면요. 왓은 두 가지 조건을 꼭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왜? 왓이 선행사 포함이니까. 자, 그리고 뒷문장 어때야 된다? 관계대명사 뒷문장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한가요? 그게 사용할 수 없다인데 뭘 사용할 수 없는지 유주 뒤에 목적어 없네요. 아, 불완전하다. 잘 썼어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is converted 동사 1번이 됩니다. 수동태가 되겠죠? 슬픈 얘기예요. 저장이 되어진대. 아니, 바뀌어진대요. 어떻게요? 뭘로 바뀌더라? fat. 지방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슬픈 얘기죠? 동사 2번.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요? is가. 병렬 구조. 어디에 저장이 되어집니까? 몸속에 이 fat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쁜 탄수화물, 단당류라는 거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요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빵순이, 빵돌이. 하얀 밀가루가 단당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과일, 주스 이런 것들도 단당류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먹으면 살만 찐다는 얘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먹지 말고 복합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39번의 글의 주제는요. 사람에게 갖는 기대는 어디에 인상 그리고 우리의 행동,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뭐를요? 잘못된 가정을. 자, 근데 어떤 잘못된 가정인데? 라고 해서 얘를 설명해 주기 위한 대절이 이렇게 끝까지 나왔어요. 하나 더 묶어야 돼서 우선은 대신 큰 가로로 묶을게요. 자, 뭐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내향적 아니면 외향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뭐를? 다른 특성들을. 그런데 어떤 특성인데요? 라고 해서 which부터 이까지 작은 가로로 묶어줄게요. which 뒤에 go with라는 동사밖에 없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다른 특성들을 꾸미는 거겠죠? go with 하면 우리가 잘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it, 그거랑 어울리는 건 한 가지 특성. 그럼 선생님이 아까 내향적 그리고 외향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향적이니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성질이 있겠네, 특성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향적이야? 그럼 집에만 있겠다. 이렇게 잘못된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한 가지 특성이 있더라. 자, 그럼 어울리는 다른 특성도 자동적으로 갖겠네? 이건 근데 뭐더라? 잘못된 가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 가지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은요. 한 연구에서 뭐가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이요. 월 기분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형식 수동태를 썼네요. 자기가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사용식 수동태다 보니까 원래 간접 목적어였던 친구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직접 목적어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들한테 뭘 줬는데요? 설명을 해줬나 봐. 어떤 걸 설명을 했습니까? 초빙 강사에 대한 막 설명을 해줬어. 근데 뭐 하기 전에 그가
강의를 하기 전에 그 그룹 앞에서 강연하기 전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줬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어떤 설명을 받았나요? 라고 보니 학생 반은요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설명을요. 자, 어떤 설명인데 여기 묶어줄게요. containing부터 one까지 여기 현재 분사가 뒤에서 설명을 꾸미겠죠.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거야. 그 다음 반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머지 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여기도 other 앞에 더 붙습니다. 나머지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나머지 반은 were told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자기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머지 반 학생들이 들은 거니까 말하다의 수동태, 즉 사형식 수동태를 썼어요. 뒤에 지금 대절이 있을 건데요. 여기 대시 생략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로 원래 간접 목적어였던 친구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직접 목적어는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반은 뭘 들었습니까? 강사가 차갑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걸 듣고 나서 초빙 강사는요 뭐 했냐면 이끌었대요. 토론을. 근데 그 토론 후에라고 해서 after 전치사 들어가고 위치 관계대명사 들어갔습니다. 그럼 뒷문장 어떻죠?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 이 뒤에서 부가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 그럼 그 후에 학생들은 were asked라고 해서 자기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요청을 받은 거야.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ask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서 여기 오형식 수동태로 쓰였네요. 이 구조도 보면 원래 목적어였던 친구가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목적격 보어 친구가 그대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요청을 받았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을 때 바로 이쪽으로 바로 그의 인상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요청을 받았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까지가 실험 내용이었고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expected라고 해서 여기 접속사가 나오고 ed 붙은 pp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예상된 것처럼 이라고 해서 지금 시제는 과거니까 it was가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예상한 것처럼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큰 차이점이. 근데 뭐 사이에? 인상 사이에. 어떤 인상입니까? 라고 해서 여기 묶어줄게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인상을 이렇게 꾸미고 있죠.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 거야. 근데 뭐에 따라서 라고 해서 여기 depend upon이 나왔는데요. 없이 on은 아마 뭐뭐에 따라 라는 뜻을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에 따라. 자, 그럼 뭐에 따라 그러냐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정보에 따라서 인상이 다르더라. 그럼 이게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 가지고 있던 정보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집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결과.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밝혀졌대요. 두 번째를 볼게요. 자, 그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면 가짜 주어.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대절이 진짜 주어가 될 거예요. 그게 또한 발견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게 발견되어졌냐면 그 학생들. 어떤 학생들인데요. 후 묶을까요? 어디까지만? 동사 전까지만. 여기 동사 있으니까 원까지만 묶어줄게요. 후 뒤에 expected라는 동사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학생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expect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누가? 강사가 따뜻하겠다 라고 기대를 했던 그 학생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그와 더 많이 소통을 하더라 라는 이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통을 많이 하더라. 따뜻하다고 들었을 때 결론 낼까요?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결론은 이건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대절을 보여줍니다.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다른 기대가. 근데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나왔어요. 짝꿍 찾을게요. but also 이런 다른 기대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인사 목적어 1번.
어떤 인상인데요? 또다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묶어줄게요. 우리가 형성하다인데 뭘 형성하는지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에도 일단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동. 목적어 2번.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목적어 3번.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어떤 관계인데요? 묶을게요. 위치부터 formed까지. 관계는 자기가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형성이 되어지는 거여서 여기 수동태습니다.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꾸미겠죠. 정리 여기까지. 우리는 뭐냐면 다른 기대가 세 가지 영향을 미쳐요. 인상, 행동, 관계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번 문제는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40번의 글의 주제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 뭘 봐라? 사회적 증거. 즉 수를 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to help, 투부정사가 나오고 지금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부사적용법, 목적이 되는 거겠죠. help는 대표적인 준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사 원형을 썼지만 이 자리에 앞에 to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 그럼 뭘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what, who 다 의문사예요. 첫 번째, 무엇이 risky,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이 안전한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면 안 되는지라고 해서 얘는 여기 있는 건데 앞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생략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바로 사회적 증거라는 걸 찾습니다. 라는 얘가 주제문이에요. 뭘 찾는다고요? 사회적 증거.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회적 증거가 뭔지 또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측면에서요? 진화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룹을 따라가는 것이 거의가 항상 뭐 했대요? 긍정적이었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존이라는 전망에 있어서. 왜 옛날에는 엄청 위험한 포식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자도 있었을 테고 공룡까지는 좀 거기까지 가는 건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집단들을 따라가야 그나마 생존을 할 수 있었더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집단을 따라간다는 게 사회적 증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즉 그것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뭐가 될 거예요? 아주 분별력 있는 것이더라. 어떤 할 수 있는. 즉 하는 그런 아주 분별력 있는 거니까 그걸 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분?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해라. 사회적 증거.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면에, 근데 뭐 하는 반면에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 요즘에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이것을 바로 상품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뭘 사고 나면 이거 꼭 사세요. 아직 안 써보시면 안 돼요. 그런 분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최고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이건 사야겠다. 아니면 반대로 와, 돈 아깝다. 이건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진짜 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건 근데 눈에 띄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도 훨씬 좀 더 subtle. 우리가 아주 미묘한 단서라는 거야. 미묘한 단서들도 어디에 있는 환경 내에 있는 그러한 단서들도 신호를 보낼 수 있대요.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까? 신뢰성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것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저걸 보면 이게 그러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뭔데요? 한번 상황을 볼까요? Consider this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걸 보는데요? 네가 방문을 하는 거지. 어디에 방문을 합니까? 지역 레스토랑에. 그럼 지금부터 이걸 한번 보자는 거야. 그들이 바쁜가요? 자, 그리고 있나요? 뭐가 줄이 바깥에. 아니면 또는 그게
찾기가 좀 쉽나요? 라고 해서 여기 이시 가짜 주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겠죠? 뭘 찾기 쉬운데? 좌석을 찾는 건 좀 쉬웠나요? 이런 게 눈에 보일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오세요. 아니면 뭐 오지 마세요. 이런 거. 근데 눈에 띄게 이게 지금 여기 한 팀밖에 없네. 여긴 별로 맛이 없나? 아니면 옆 가게를 봤더니 다 찼어. 그리고 기다리기까지 안 해. 와, 여기 진짜 대박 맛집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그것은 여기 it은 가짜 주어죠. 그리고 투부정사 진짜 주어입니다. 그것은 즉 기다리는 것은 성가셔. 좀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자, 근데 줄이라는 게 뭐가 되어질 수 있냐면 강력한 단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 됐죠? 얘는 묶을게요. 여기까지 묶고 보니까 그 음식이 맛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자석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라는 거 하나. 뒷문장 너무 완벽하죠?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 that.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격 대신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또 얘기하고 있죠? 뭐가? line이. 그럼 line 얘기했습니다. 얘 또한 아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따라라. 사회적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마무리 지을게요. more often than not 하면요. 우리가 이걸 대개 또는 자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개는요. 그게 좋대요. 그게 뭡니까? it 가짜 주어, 투부정사 진짜 주어가 되는 거겠죠? 따르는 게 좋아요. 어떤 걸 따르는 게 좋아요? 관행을.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라. 그럼 여기도 너의 주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 또한 뭐가 되는 거다? 사회적 증거. 그럼 결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 그럴 때는 뭘 봐라? 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40번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문만 남았습니다. 41번의 글의 주제는요. 정해진 순서와 패턴이 어디에? 기억 범위의 증가에 도움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본문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디 얘기를 할 거냐면 우선 체스 얘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체스의 달인들은. 자, 근데 어떤 달인들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숀이 들어갔는데요. 과거 분사는 절대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문장을 봤을 때 항상 뭘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주어하고 동사부터 찾아야 돼요. 그럼 넓게 봤을 때 동사는 어디 있다? 바로 여기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can reproduce. 그러면 여기 전까지 묶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분사는 여기 사이에 어떤 친구가 또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냐면 앞에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랑 are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형식 수동태 느낌으로 쓰였어. 고로 뒤에 있는 chessboard는 직접 목적어가 남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체스 마스터니까 우리가 체스 달인들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체스 보드, 즉 판을 보여줬나 봐요. 언제요? 중간에, 게임 중간에. 얼마 동안만? 5초 동안만. 근데 뭘 가진 체스판이냐면요. 여전히 지금 게임 중인 그러한 20개에서 30개의 말들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인 거야. 놓여있는. 자, 그랬을 때 그 체스 달인들은요. 즉각적으로 reproduce. 재현할 수가 있었대요. 어떤 것을요? 그 말의 위치를. 근데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5초만 딱 봐도 이 말이 여기 있었네를 다 안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물론 초보자들도 할 수는 있어. 둘 수는 있는데 오로지 몇 개는 기억해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바꿔볼게요. 지금 가져가 볼게요. 똑같은 말을 가져가서 take 동사 1번, place 놓을게요. 동사 2번. 뭘 놓을까요? 그것들을 판에다가 두긴 두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무작위로 막 뒀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차이가 훨씬 줄어들더라 라고 해서 수동태네요. 그러면 아까 초보자하고 지금 달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달인이 더 많은 걸 기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작위로 두니까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체스라는 예시를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장을 잘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주제문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전문가의 이점은, 그런 전문가의 이점은 오로지 어떤 상황이더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익숙한 패턴에만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이 익숙한 패턴이라는 게 뭔데요? 부가적 설명. 뒤에서 묶을게요. 자, 여기도 과거분사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저장이 됐던, 이전에 저장이 됐던 그러한 익숙한 패턴에만 이 이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요. 여기 그 다음 문장에 ed라는, 즉 과거분사밖에 없으면 여기 빙이 빠진 분사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뭘 직면하는데요? 이번에는 익숙하지 않은 패턴에 만약에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심지어 근데 그게 어떤데요?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익숙한 분야긴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방금 똑같은 체스판이었잖아. 다른 걸 바꾼 게 아니라. 그런데 말만 바꿨을 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럴 때도 뭐 하더라? 전문가의 이점은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 되는 거겠죠? 전문가 이점은 언제만 나옵니까? 아까 선생님 별표 쳐놓은 익숙한 패턴에만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체스 예로 먼저 들어줬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러한 유익한 효과가, 근데 뭐에 대한 익숙한 구조에 어디에 기억에 미치는 그러한 효과들은요. have been observed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완료 수동태. 언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래온 거야. 관찰이 되어져 왔대요. 어디에도 많은 다른 전문 지식, 즉 음악을 포함한. 그럼 지금부터는 음악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음악 훈련을 받은 사람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짧은 연속. 자, 연속된 그러한 악보를 재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누구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음악 훈련도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음악 훈련이 없는 사람과 정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조건에서 이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요. 바로 음표가 따라야 돼. 자, 뭘 따라야 합니까? 전형적인 그런 원래 했던 그런 순서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이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스들 판 얘기할 때요.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수동태네요. 이 이점은 뭐 할 때 줄어든다고요? 음표가 배열되어졌을 때. 얘도 수동태. 무작위로 배열되면 이건 또한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확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전형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 똑같은 얘기죠. 위에 별표 쳐놓은 익숙한 패턴이 와야 된다. 전형적인 순서로 음표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음악 얘기였고요. 세 번째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발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expertise라고 해서 전문 지식이잖아요. 전문 지식이 또한 개선시켜준대요. 뭐를요? 기억력을. 자, 그런데 어떤 기억력을 또 향상시켜주냐면 동작의 연속. 연속 동작에 대한 또 기억도 향상시켜줄 수가 있대요. 누구? 숙련된 발레 무용수들은요, 할 수가 있대. 뭐를? 반복을. 자, 근데 어떤 것들을 반복할 수 있나요? 훨씬 더 긴 스텝에 연속 스텝이 오게 되면 그것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는 또 비교해 덜 숙련된 그런 무용수보다는요. 자, 그리고 그들은요, 반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그런 연속 스텝을요. 자, 그런데 어떤 스텝? 이게 또 중요하다고요. 묶을게요. 여기까지 현재 분사가
연속된 스텝을 꾸미는 거죠. making up,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어떤 걸로? 루틴 하면 여기서는요, 정해진 춤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음악에서는 전형적인 이 음표가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전형적인 계속 정해진 춤 동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게 더 잘 수행이 되어졌다는 거야. 뭐보다? 당연히 랜덤리. 뭔가 무작위로 둔 것보다. 세 가지 예시가 나왔어요. 체스 얘기 나왔죠. 그리고 우리 음악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레 얘기했습니다. 마무리 질게요. 얘도 주제문의 연결. 자,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서는요, 뭐가 메모리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범위가 뭐하더라? 증가되어지더라. 뭐에 의해서요? 능력에 의해서. 자, 어떤 능력인데요? 여기 투부정사가 뒤에서 능력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뭘 인식을 하나요? 익숙한 우리가 동작하고 그리고 패턴, 순서가 와야 된다는 거야. 익숙한 순서도 와야죠. 그리고 패턴도 있어야죠. 그럴 때 기억의 범위가 증가할 수 있는 거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연습한 사람들이 그 자리나 아니면 그러한 패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 원래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럴 때만 이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얘기로 41번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은 선생님은 교훈이라고 생각해.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지혜가 아닐까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본문 내용을 보면요. 친절을 베풀었더니 추악한 괴물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언제로 가요? 옛날 옛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 옛적에 있었대요. 뭐가 있었습니까? 한 왕이요. 자, 근데 어떤 왕인가요? 묶어줄게요. who부터 끝까지 묶을게요. who 뒤에 lived라는 동사밖에 없어서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킹을 꾸미겠죠.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아름다운 성에서 살고 있던 한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왕이 나가 있는 상황인가 봐. 없는 동안에 한 괴물이요. 접근을 했대요. 어디로? 그 성의 문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너무나 추악하고 냄새까지 났대요. 여기 소댓 구문이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냄새도 나고 그리고 막 추악하다 보니까 경비병들이 얼은 거야. 어떻게 얼었습니까? 충격으로 얼어붙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는, 즉 괴물은요, 지나쳐서 누구를? 경비병들을. 그리고는 1번 앉았대요. 어디 앉았습니까? 왕자에 앉아버렸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자 이제 정신 차려야죠. 누가? 경비병들이요. 곧이라고 해서 여기 came to their senses에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곧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리고 동사 1번, 그리고는 went in, 들어왔습니다. 동사 2번,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사 3번. 누구한테? 몬스터한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라고 해서 컴마 찍힌 demanding ing 나왔으니까요. 얘는 분사 구문이죠. 여기 지금 demand라는 요구의 의미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옆에다가 살짝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절이 뒤에 따라 붙을 때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공식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이 나온다고 항상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조건이 하나가 주어져요.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이 대절은 당위성을 포함해야 돼요. 여기서 당위성이라면요, 당연한 것, 즉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 그건 바로 당위성 포함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should가 나오면 참 예쁠 텐데 얘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가 지금 3인칭인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을 쓰고 그리고 과거 얘기를 하는데도 동사 원형을 쓰고 하다 보니까 어법이 틀렸다고 보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지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 나왔을 때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는지를 일단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을 대절을 접속사 목적어 역할하죠. 즉 그가 get off니까 나가야만 한다고. 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러나야 돼요? 왕자에서 물러나야지. 내려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요구가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다 과거지만 여긴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 그럼 내려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요 점점 더 나쁜 말을 썼나 봐. 그 각각의 나쁜 말과 함께. 근데 어떤 나쁜 말인데요? 묶을게요. 경비병들이 사용했던, 근데 뭘 사용했는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경비병들이 사용한 나쁜 말들이 뭐로? 괴물들을요 점점 더 못생기고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지. 이 경비병들은요 훨씬 더 화가 났어. 화가 나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그들의 검을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을 한 거야.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scare away 하면 뭐뭐를 쫓아서, 겁줘서 쫓아내다 라는 의미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를 겁을 줘서 쫓아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순간 그는요 단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얘기야.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컴마 찍힌 ing 분사구문이네요. 차지했대요. 전체 방을 다 차지해버렸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는요 그는요 어떻게 됐냐면 더 못생겨졌다라는 얘기야. 더 못생겨지고 그리고 냄새까지 났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훨씬요. 이거 안 되겠다. 지금 큰일 났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왕이 등장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결국에 왕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는 사실 굉장히 현명하고 친절했대. 그래서 was가 동사 1번, so가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봤대요. 뭘 봤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봤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알았대요. 뭘 알았습니까?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야. 이 순간 그는, 즉 왕은 웃음을, 미소를 딱 지으면서 1번, 그리고는 말을 했대요. 누구한테? 몬스터한테. 환영합니다. 이렇게 지금 반겨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환영합니다의 플러스 뭐까지 했냐면 그가 요청했어. 즉 물어봤다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왕한테. 간접 목적어예요. 자, 그리고 if절이 집적 목적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네? 명사절 접속사.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으니까 그 몬스터한테요. 그가 원하는지, 커피 한 잔을 원하는지까지 물어봤다는 거야. 웰컴하고 커피 한 잔 마실래요? 이렇게까지 물어봤지. 그 순간 괴물이 어떻게 됐나요? 작아지기 시작했대.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했을 때? 그가 마셨을 때 커피를. 자, 그리고는요. 여기에 플러스 또 했어. 왕이 제공했습니다. 그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즉 take out 피자도 줬다라는 얘기야. 피자만 아니야. 프라이즈. 감자튀김까지 줬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것도 제안을 했어. 먹을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 경비병들은 즉시 called for 시킨 거지. 피자를 시켰다라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또 피자 제안하고 나니까 괴물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작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continue 들어갔죠. continue는 ing도 되고 투부정사도 다 된다라는 거. 자, 뭘로 작아졌습니까? 왕의 친절한 제스처. 그런 행동들로 점점 그 괴물은 작아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도 제공했죠. 이번엔 뭘 줄까요? 그는요, 왕한테 간접 목적어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공했대요. 정말 거의 극진 대우를 했습니다, 왕이. 자, 근데 아까 막 소리쳤던 경비병들도 도와줬대요. 그러한 아주 편안한 마사지를 도와주자 이제 어떻게 됐대요? 그 왕은 정말 작아졌대. 그리고는 뭐와 함께 또 다른 친절과 함께 누구한테? 그 괴물한테요. 베풀자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거 참 큰 교훈이네.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럴 게 아니라 친절한 말로 좀 베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023년 3월 모의고사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습니다.